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후반에 치과 기공학과에 입학해서 대략 한 47년간 이 업에 종사하는 치과 기공사입니다. 처음에 기공 일을 시작했을 때가 1980년대인데 미국식에서 독일식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기였죠. 운 좋게 주변 사람 덕분에 이 독일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선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회를 얻어서 남들보다 먼저 배우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강의는 물론이고 국내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 그리고 치과 기공사들 상대로 나아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서 잘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은 저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틀니의 조건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치약이란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치아를 전부 상실한 상태를 말하죠. 이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하나가 빠진 것과 전부 빠진 것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은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치아가 빠지면 치조골도 같이 가라앉게 되는데, 뚝에 나무가 뽑히면 뚝이 같이 가라앉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치아가 있을 때 두꺼웠던 치조골이 치아가 빠지면 얇게 되는 겁니다. 즉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가 빠지면 그 치아를 회복시켜주는 모든 고정성 보철은 치조골이 줄어든 만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철물 밑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고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처성, 즉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관리를 위해서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나면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결국은 더 나빠져서 결국은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듯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틀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틀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틀니는 인류 최초의 보철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이다 보니 보편화되어 있어 습관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노력이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닌 가동 조직, 즉 움직임이 많은 조직 위에 틀니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구용품도 사용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틀니처럼 개인 맞춤형은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겠죠. 평가자 또한 개인이잖아요. 그렇게 틀니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만족도라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게 같다는 문제는 아니겠죠. 틀니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에 저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기구로서 일정 시간 동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발이나 옷 같은 것도 개인 맞춤형이라 하더라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틀니도 부드러운 연조직의 단단한 구조물이 자극을 주는데 내 몸이 거기에 맞추어질 때까지는 적응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치과의사나 치과 기공사가 할 일입니다. 잘 만들면 그 기간을 없앨 수도 있지만 잘못 만들면 계속해서 수정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어찌됐든 틀니는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장기입니다. 틀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죠. 의료보험으로 해결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틀니를 낀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틀니가 불편한 이유는 압박감이나 통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틀니를 끼고 음식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틀니를 착용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장 큰 원인은 잘못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차 때문에 좋고 나쁘고 잘 쓰고 못 쓰고는 있을 수 있지만 만들 때 잘 만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초식동물은 그냥 맷돌에 갈듯이 갈고, 육식동물은 통째로 삼키지만 사람은 잡식이라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합니다. 즉 찢으면서 갈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일정한 각도로 날카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턱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씹는다 했을 때 그쪽을 기준으로 왼쪽 턱이 돌아요. 이때 운동 양상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턱관절이 일반적인 관절처럼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따라 회전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더욱 어려운 거죠. 일반적인 틀니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 환자가 내원을 하면 기초 인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기공소로 보내져서 그분에 맞는 개인 추레이를 만들어서 둘째 날 정밀 인상을 뜨죠. 그 정밀 인상에 맞춰서 왁스림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날 그 왁스림을 이용해서 턱의 높이와 위치를 결정합니다. 기공소에서 거기에 맞춰서 치아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치아를 구강내에서 맞춰보죠. 그 다음에 기공소에서 완성을 해서 다섯 번째 날 틀니가 환자한테 제공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날 기성 추레이를 이용해서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기초 인상을 뜹니다. 석고 모형을 만들죠. 석고 모형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추레이를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빠진 시기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추레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맞춤형 추레이에다가 둘째 날 최종 인상을 뜹니다. 이 인상은 연조직, 즉 조직 위에다 올려놓은 틀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 어려운 과정을 치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인상에 맞춰서 최종 모형 만들죠. 모형에다가 왁스림을 만들어요. 그림처럼 치아가 있던 자리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턱의 위치와 높이를 잡기 용이하게끔 그 왁스림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날 치아도 없어지고 잇몸도 흡수가 됐기 때문에 뭔가 매개물이 있어야지만 이 턱의 높이와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와 높이를 잡기 위해서 그 왁스림을 이용해서 턱의 높이, 턱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교합하는 기계, 즉 교합기라는 게 있어요. 그 교합기에다 올려서 기성 치아를 이용해서 치아를 심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이제 그 치아를 심게 되는 거죠. 치아를 심어서 그에 대한 어떤 미적인 그 허락을 환자한테 받기 위해서 치과로 갑니다. 넷째 날. 그래서 치과 의사는 거기서 기능적인 거를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면 다섯째 날 환자한테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